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 피해가 큽니다. 관광업계가 몰려있는 강화군은 음식점부터 숙박업계, 전통시장 등 곳곳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총선을 앞두고 핵심 공약 4개를 발표했습니다. 최우선 사항은 인천 3호선, 트램 등 원도심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부평구가 3월 2일에 전자상품권 부평 이음을 출시합니다. 인천 이음이 주는 캐시백 혜택에 2%를 더 얹어준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 피해가 큰데요. 특히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강화군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아예 끊기면서 음식점부터 숙박업계, 전통시장 등 상인들은 생계가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도 동막해변 일대입니다. 평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거리가 휑합니다. 식당과 펜션들은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아예 끊기면서 펜션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약이 모두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회사 같은 경우 저희는 되게 많이 오거든요. 회사 같은 데서는 이제 거의 다 전면 취소했죠. 예약을. 그럼 주말에도 거의 빈 객실이 많겠어요, 그렇죠? 주말에 예전에는 이제 주말에는 거의 다 찼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객실이 다들 많이 비죠. 숙박업계 피해는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펜션들은 직원들을 내보낼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습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고 지금 폐업 상태다. 집에 가고 비워놨어요. 아 그래요? 네, 손님 안 받아 한두 팀 오는 건 받아도 손해 나니까. 왜냐면 난방 해야 되니까 한두 팀 들어오면 난방 갖고 안 돼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손님 몇몇만 눈에 띌 뿐 시장 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상인들은 하루 매출이 없는 날도 있다며 생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출이나 많아 뭐 이건 많이 하진 않는 건데도 뭐 차비도 못하면 말할 거 없지 뭐. 주말에는 좀 낯섰는데 주말에도 덜 안 와, 사람. 한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100만 원이면 2, 30만 원도 안 올라요. 하루 매상이. 안 오셔요. 다니시는 분이 없잖아요. 장도 안 썼어요. 오늘은. 바깥에 장날인데 장도 안 썼어요. 손님 없다고.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강화군. 하지만 강화군의 주요 관광지 방문객은 지난달에만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업계와 음식점 등 강화군 지역 경제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지역 코로나19 접촉자와 자가격리 대상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16일 16시 기준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는 3명으로 전날보다 24명이 줄었습니다. 또 자가격리 대상자는 36명으로 전일 대비 14명이 감소했습니다. 인천시는 연수구 아울렛을 비롯한 19번째 확진 환자 접촉자에 대해 2차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열 감지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구청사 본관과 제2청사, 보건소 등 3곳입니다. 서구는 또 청사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 살균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창구에 손 소독제도 비치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17일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 중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이 변경된 학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5일까지였던 연수구 관내 학교에 내려진 휴업은 확진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없어 종료되고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인천 지역 초중고 521개 교 가운데 509개 교가 학사 일정이 종료돼 수업 등으로 인한 감염증 확산 우려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달 중 모든 기관에 특별 방역을 실시해 새학기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총선을 앞두고 핵심 공약 4개를 발표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3호선과 트램 등 원도심 교통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발족시킨 21대 총선 공약 개발단이 한 달여 만에 인천 지역 4대 핵심 공약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인 전철 지하화, 도심을 순환하는 인천 지하철 3호선 건설, 그리고 트램을 건설하는 건데요. 인천역, 부평, 동구, 부평, 인천대공원을 잇는 그런 트램을 건설하는 겁니다. 트램의 경우 당장 부평 쪽 군용철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삼보급단에서 저쪽 삼군 지사까지 그 지금 철도 군용 철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군부대 재배치 계획에 의거해서 군용 철도 상당 부분이 그 폐선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부평의 트램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걸 더 연장해서 인천이 천혜의 해양 관광 자원을 갖고 있지만 단절되고 접근성도 떨어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워터프런트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소래, 송도 신항, 남항, 북항, 경인 아라뱃길까지 워터프런트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바다를 들려드리겠다. 이 밖에 육아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 책임 무상 보육과 교육도시를 실현해 인구 절벽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9개의 발전소와 11개 산업단지가 있고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권에 있는 인천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동구 의원들은 17일 동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림 로터리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구의회 유옥분, 박영호, 허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동구는 12개 재개발 사업과 9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돼 2025년에는 인구가 10만 명 이상으로 증가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항철도 2호선 건설과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과 연계해 동구의 지리적 중심지인 송림 로터리역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호선 연장선상에 송림 로터리역이 신설되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종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 대비해 송림 로터리의 상권과 학군 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인천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 자동차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보급 전기차는 승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1,995대, 화물 전기자동차 140대로 이 가운데 250대는 택시용으로 별도 배정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는 대당 1,185에서 1,40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670만 원, 전기 화물차 초소형, 경형, 소형은 각각 812만 원, 1,600만 원,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에서 주관하는 제44회 지역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에서 티브로드가 보도 분야, 정규 분야 우수상과 특별상 등 3건을 수상했습니다. 보도 분야에서는 노원구청 청사 내부에 열악한 시각장애인 점자 시설을 고발한 티브로드 서울방송의 이게 무슨 말 노원구청 점자 시설 엉망 기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규 분야에서는 티브로드 중부방송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을 주제로 담아낸 아동 안전도시 만들기 30km를 지켜라 프로그램이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티브로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기여한 의미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밤새 우리 지역 사건사고 구조활동 소식입니다.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6시 12분경 강화군 부릉면에 있는 사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은 공장 안에 설치해놓은 물탱크 배관 열선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건물 일부와 물탱크 등이 불에 타면서 412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1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저녁 10시 25분경에는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산업용 기계수리 및 부품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증축된 종합기계 수리 공장 내에서 최초 불이 시작되어 인접 공장으로 불이 확대되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2개 공장과 밀링 등 기계류 등이 불에 타면서 2,2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28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불이 나자 인천 소방본부에서는 소방관 60여 명과 장비 21대를 집중 투입하여 진화에 나섰지만 공장 내부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9시 9분경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 IC 50m 전 지점에서 화물차 등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화물차 운전자가 얼굴과 다리를 크게 다쳤고 차량에 끼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출동한 미추홀 소방서 119 구조대가 유압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오후 3시 24분경에는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낙섬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전신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사고 당시 충격으로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나 승용차가 전소되면서 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차량 화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최근 5년 동안 956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여 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47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엔진 과열과 과부하 등으로 인한 차량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온차가 크게 나면 차량 안에 있는 배선이 얼었다 녹으면서 피복이 벗겨지기 쉬워 전선의 합선이 자주 일어납니다. 차량 화재를 막으려면 부동액이 충분한지 엔진룸 안에 먼지나 기름때는 없는지 전선 피복은 벗겨지지 않았는지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인천 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 전자상품권 인천이음은 서구와 연수구 등 각 기초단체에서 혜택을 더해 출시하고 있는데요. 3월 2일부터는 부평구도 부평이음을 출시합니다. 인천이음이 주는 캐시백 혜택에 2%를 더 얹어준다고 합니다. 북인천 방송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 부평 이음 카드. 부평구와 인천시가 부평 이음 카드 발행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기존 4% 캐시백 혜택은 기본. 여기에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2%의 추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혜택 플러스 가맹점의 경우 연매출과 상관없이 카드 결제 수수료 0.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소비자와 소상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일정 부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혜택 플러스 가맹점은 인천이음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 플러스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부평구 경제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평 이음 카드는 오는 3월 2일 정식 발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과 경기 5개 지역의 병무 행정을 담당하는 인천병무지청이 개청 5년 만에 모집병 면접장 등 제대로 된 민원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공간이 없어 임시거처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했던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됩니다. 남인천 방송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병무지청 사무동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인 1층을 지나 2층에 올라가면 모집병 면접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등 각종 체력을 측정하는 기구들과 면접을 볼 수 있는 면접실 등 검사와 면접을 위한 기구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병무지청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각종 검사와 면접을 임시시설에서 진행해왔습니다. 우리 병무청은 이번 공사를 통해 확보된 중축동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병역 의무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관 1층에는 병역 판정 검사를 기다리는 가족과 민원인을 위한 대기실도 새로 꾸렸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인천병무지청 사무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식당과 검사장, 회의실 등 병역 검사를 위한 민원실과 공공 업무시설, 생활시설 등이 갖춰졌습니다. 인천병무지청은 1994년 징병검사장으로 출발해 2015년 경인지방병무청과 분리되며 지청으로 승격돼 미추홀구 하익동에 신설됐습니다. 현재는 인천과 경기 부천, 안산, 김포와 시흥, 광명 등을 관할하며 전국 병역 대상자의 11%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간 7만 명의 젊은이들이 온다는 병무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젊은 자원들을 잘 활용해갖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병창기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편리한 시설과 쾌적한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친 인천병무지청. 그동안 임시시설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던 징집 대상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스마트한 행정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NIB 뉴스 신한길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마스코트 자기가 물범인 줄 아는 두루미 UT가 2020 시즌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인천시 시조 두루미를 형상화한 마스코트 UT는 프로축구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는 의지와 시와 시민, 기업이 화합할 수 있는 친근한 매개체로 상징화됐습니다. UT의 붉은 머리털은 축구에 대한 강한 열정을, 큰 날개는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와 페어플레이의 스포츠 정신을 표현합니다. 동구는 17일 인천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40회 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동구 거주 만 75살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연 12만 원의 품위유지비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품위유지비는 동구 1년 이상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역 목욕탕과 이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구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년에 2번 6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1,553명을 채용합니다. 직급별로는 7급 20명, 8급 111명, 9급 1,388명, 연구사 24명, 지도사 10명 등 총 50개 직료 1,553명이며 임용 예정 기관별로는 시와 8개구 1,455명, 강화군 29명, 옹진군 69명 등입니다. 또 장애인 78명과 저소득층 41명을 별도로 채용하고 기술계 고졸 예정자도 21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눠 2회에 걸쳐 필기시험을 보게 되고 1회 임용시험은 6월 13일, 2회 임용시험은 10월 17일 실시되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올해 소방공무원 224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공개 경쟁 채용은 일반 소방 166명, 경력 경쟁 채용은 구조 9명, 구급 42명, 심리상담 2명, 항공 분야 5명 등을 선발합니다. 원서 접수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필기, 체력, 서류, 신체, 면접 시험 등을 거쳐 오는 6월 23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저희 팁으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